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밑줄 쳐져 있는데 계속적이고 경상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1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사업소득은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거기 보시면 경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상적이 반복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엔 안 나와 있는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어야 돼요. 무슨 적이요? 일시적. 그 다음에 비반복적. 그래서 비경상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파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잠깐 받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도 설명드린 복권 당첨금 같은 거. 복권 당첨금 계속 받으면 좋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 받으면 대부분 뭐예요? 끝나죠. 예,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과세 방법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분류과세 그 종합과세라고 있어요. 첫 번째. 종합과세가 이게 종합과세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은 두 개를 합쳐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이 늘어날 거냐면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니시면서 뭐 무인화 되어 있는 뭐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저희 동네도 무인 편의점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바깥에 있는 거 보고 어머 오빠 저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더니 CCTV 있네 그러고 말더라고요. 들고 가라 그래도 못 들고 갈 거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은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러는 거예요? 종합과세. 합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자도 받고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다 해. 그러면은 그거를 합쳐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는 이게 분류과세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는 요거 두 가지 잘 나옵니다.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 그래서 이분들은 돈 받으면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요.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돈을 또 소비를 하면은 뭐를 내셔야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시면 로또 1등 당첨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그래서 316페이지 보시면 위에 과세단위라고 있는데요. 개인주의예요. 개인단위.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나도 돈 벌고 배우자도 돈 벌어. 그러면 나는 나대로 신고하는 거고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단위로 일반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예요. 개인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고납세주인데 원래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며칠까지예요? 31일까지. 근데 대부분 연초에는 잘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연 말쯤 되면은 몰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사업을 조그만하게 해. 그러면은 필요한 서류 들고 세무서 앞에 가면은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맡겨도 기본적인 것만 넣어서 해결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금액이 뭐 할 때요? 적을 때. 근데 금액이 클 때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어때요? 편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납의 뜻이 뭐냐면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납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리과세. 그래서 예납이라는 거는 미리 요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말정산. 우리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납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은 예납이라고 해서 미리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돌려받아야 되면은 일부 돌려받는 거고 내야 되면은 더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내면은 그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인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일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말정산 하더니 나는 내는 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낸다는 얘기는 내가 소득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소득 적으면 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네. 근데 솔직히 세금 많이 내서 기쁘진 않겠지만 기왕이면 내면은 내가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은 좀 발상의 전환으로 사시더라고요. 그게 정신건강에 어때요? 좋아요.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난 죽어도 돌려받아야 돼.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현행 원천징수 제도에서 두 번째 줄에 다음 달 10일까지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 달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5월 달 월급을 받으면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날짜에 10일인 곳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317페이지. 여기는 좀 외울 거예요.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것 같은데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요건 시험 문제 실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있고요. 비거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있는 분. 그래서 183일 이상 있는 분들을 이제 거주자라고 하고요. 거주자의 특징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하고 국외 거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라고 있어요. 비거주자는 그냥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래서 요분들은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것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종종 물어봐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우리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183일이면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6개월이냐면 이런 거 만들 때 꼭 요딴 거 갖고 와요. 우리나라가 OECD 가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명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죠. 선진국 평균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개월에 맞춘 거예요? 6개월에 맞춘 거예요. 예전엔 6개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있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주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나라에 한국에 몇 개월 이상 있으면은요. 6개월 이상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거주자로 잡혀버려요. 그러면 거주자로 잡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외국에서 외국에서 번 것까지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그 곳들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있죠. 대기업 3세들의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 70%인가 80%는 외국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대부분 어디 나가 있어요? 외국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느 대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세가 배당금으로 100억인가 받아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거의 안 내고 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KBS인가 MBC에서 막 인터뷰하려고 그랬는데 인터뷰를 안 하겠죠. 왜요? 인터뷰하면은 욕만 먹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이렇게 찍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느냐, 외국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내야 되는 세금이 어때요? 틀려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싸이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 잘 나가면은 좋아요. 왜냐면 국위선양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알리고 외국 나가서 행사할 때마다 돈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은 국가에선 땡큐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거주자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개월 이상 있어요? 6개월 이상 대부분 있죠.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많이 내시죠. 국가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좀 뭐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그 1세대 아이돌 있죠. 뭐 잭스키스니 H.O.T니 이런 분들 신화 거기 안에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법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 게. 그래서 H.O.T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잭스키스도 그렇고 음반을 만들 때 외국에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만 채우고 다시 도망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가야 되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걸로 해갖고 군대 안 간 연예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이제 초반에. 요즘에는 대부분 군대 가려고 하죠. 왜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좀 더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좀 악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안 계신 분. 그래서 잠깐 왔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뭐 아티스트가 우리나라 와서 뭐 공연 잠깐 하고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가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적게 내야 되느냐가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박왕으로 불리시는 분이 한번 국가하고 재판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국가에서는 이 사람은 거주자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분은 나는 일을 대부분 외국에서 해. 그러니까 나는 비거주자야 그랬는데 법원 판결은 거주자로 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우리나라에 땅하고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땅하고 집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 판결 나갔고 100억인가? 세금 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국내를 거소해 둔 기간이 거기 진한 글씨로 1과세 기간에 며칠 이상이어야 돼요? 183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83일이어야 돼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업관계. 직업관계로는 계속하여 며칠 이상 있을까요? 183일. 그 다음에 생활관계. 네. 그래서 가족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뭐를 해버려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보면은 비행기 기장님이나 아니면은 스튜어디스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 중에 해외에 많이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주자로 봐버려요. 왜냐면 대부분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써 있죠. 외항선언. 그래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요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이제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들어와요? 이건 좀 국가에서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병원이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외국 병원이 안 되어 있다 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빨리빨리.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대요. 의료 이런 진료를 받으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빨리빨리를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진료를 받느니 우리나라 들어와서 진료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국가에서 이제 조금씩 보완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진료는 받았는데 뭐 4대 보험을 안 낸다던가 내도 조금만 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왜 어쩔 수는 없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아는 사람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잘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액션만 취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 놓고 계류만 시켜 놓은 다음에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실제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리고 외국처럼 좀 젊은 사람이 나오든가 아니면 카자흐스탄처럼 개그맨이 대통령을 하든가. 그리고 나라가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 좀 뭔가가 되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똑같아요. 예. 조금씩은 좋아지고는 있죠. 예. 그래서 한 1000년 후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요, 결론은. 지금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근데 영주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183일. 그래서 그거 날짜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19페이지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별표 3개만 치세요. 특히 과세기간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과세 기간은 1월이래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0일.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거나 뭐 할 때요? 출국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이거예요. 이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출국이라고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민이라고 써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 느껴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합니다. 아우 이놈의 나라 이민이나 가야지.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이민도 돈이 있어야 가고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도 돼야 돼요. 그리고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성공할 확률이? 한국보다 더 어려워요. 이민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 돌아다니죠. 맞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죠? 그 진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돌아다니면 욕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대놓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그 나라 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도 나를 좋게 볼 거예요? 안 좋게 볼 거예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래도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한 일들은 대부분 자국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조회사 다닐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 썼었는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다른 회사로 자기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 시키거든요. 솔직히 공장에서. 저도 그거 한 이틀 해봤는데 그 일이었어요. 뭐였냐면 쇠 같은 거 가는 거. 예. 저는 좀 쉬운 거 시킨다고 손으로 글라인딩 하는 거 시켰거든요. 근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밥 먹으려고 수저를 들었는데 국물을 못 먹었어요. 손이 떨려갖고. 예. 근데 그분은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저는 잠깐 그냥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내려가서 배워라. 그래갖고 한 2~4시간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그래갖고 나중에 와갖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자기 딴 회사 보내달라고. 너무 일이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민 그러면은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세법에서는 이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이게 날짜가 뒤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세금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국하면은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민 가기 전에 세금 마무리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출국도 뭐예요? 마무리를 해야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는 개업, 또 하나는 폐업. 이게 나와요. 개업, 폐업은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사망 출국은요? 소득세예요. 이 두 가지 섞어 놓으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냅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우리 납세지라는 게 세금 내는 곳인데요.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기본 페이스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잠깐 320페이지 펴보세요. 320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계산 구조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두 번 나왔습니다. 이걸 다 외우시든가 찍든가 양자택일 하십시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외우 시간에 그 원가액을 외우세요. 뭐 외우시라고요? 원가액. 왜냐면 지금까지 두 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원가액에는 시험 볼 때 전산회계도 그렇고 전산세무도 그렇고 5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가성비다, 가심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계의 가성비, 가심비는 원가액이에요. 그래서 외웠을 때에 가장 써먹을 게 많기 때문에 원가액을 일단 마무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의 계산인데요. 아까 제가 종합소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근로하고 기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실기가 근로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세는요. 이론이 무려 2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네. 근데 범위는 겁나 넓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실기 위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 위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넓은 데에서 2개인데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바늘 찾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2개가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이론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요, 이론만 3개월에서 6개월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기 위주로 좀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집에서 8시간씩 공부해 갖고 오시면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냐면은 32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321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자 소득의 범위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소득의 범위요? 이자 소득의 범위. 그래서 이자 소득이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자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라는 거는 돈을 맡겨놓으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돈이 뭐죠? 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을 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뭐는 좀 받으시냐면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라고 보이세요? 그 옆에 무슨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라 그랬어요. 무슨 적이요? 일시적.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해약하는 건 계속 하나요? 한 번만 하나요? 계속 하지는 않죠. 맞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했다가 위약이나 해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시험은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거기 5번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 보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9번까지. 이거 외우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한 3, 5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딴 거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배당. 배당이라는 건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눠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이자라는 거는 내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 돈을 활용해서 돈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건 이자가 되는 거고, 배당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그러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배당 소득 그러면은 얘와 관련된 거예요. 뭐요? 주식.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잘못되면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투자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주는 게 배당이고요. 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예요? 빌려주잖아요. 빌려주고 뭐를 받죠? 이자를 받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나왔는데 예대 마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의 2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 돈 넣어놨을 경우에 만약에 2%면은 돈 빌려줄 때는 현재 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남겨 먹는 거예요. 누가요? 은행이. 근데 지금 불티나게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뭐 많이 사니까요? 집 많이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제일 좋은 데가 은행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돈 빌려주고 뭐 받으면 되죠? 이자 받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네. 그러면 그 집 팔아갖고 원금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당도 못 외워요. 왜냐면 시험 문제 324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요? 소득세는 2문제. 그 다음에 325페이지 요거는 외워야 돼요. 뭐를 외워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가운데 박스에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뭐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인데 다는 안 외울 거예요. 이자에서는 2가지만 외울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은 14%대요. 몇 프로 뛴다고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뛰는데 이거 저희 마지막 쪽지 시험 볼 때 요거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 그래서 그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외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세율 같은 거. 요거는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뭐를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넣어 놓죠. 그러면은 몇 프로 띄고 들어오는 거예요? 14% 띄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5.4% 띱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떼요. 그러면 14%에 10%면은 1.4%예요. 몇 프로예요? 1.4%. 그래서 14%에다가 1.4% 더하면은 15점 몇 프로 띄고 들어오는 거예요? 4% 띄고 내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7%도 안 돼요. 왜냐면 15.4%를 띄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14%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소득세만이에요. 뭐만요? 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띄면은 15점 몇 프로 띈다고요? 4% 띱니다. 많이 떠요? 조금 떠요? 많이 띄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27페이지 쓸데없는 거는 안 볼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까지 볼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27페이지 보시면은요,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거기 밑에 잘 써 있는데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계속적이고 반복적.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소득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그래서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을 안 냅니다. 왜냐면 우리 농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곡물이니까.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우리나라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사업소득세 안 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난리 났었던 거. 교육 서비스업에 보시면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등,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래서 유치원들 한참 난리였었죠. 한때 몇 년 전에. 그때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돈 벌어도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요게 있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업소득세 안 내요. 법 자체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한테 만약에 세금 내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비가 일단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봐 세금 안 냅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연예인 등의 전속 계약금이라고 보이세요? 요것도 사업소득이에요. 요거는 한번 붙었어요. 누구하고 붙었냐면은 국가하고 연예인하고 한번 붙었어요. 왜 붙었냐면 과거에는 기타 소득이었거든요. 전속 계약금이. 근데 이게 있어요. 기타 소득은 세금을 20% 내요. 몇 프로 낸다고요? 20%. 근데 사업소득은 세금을 6%에서 42%까지 내요. 근데 대부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전속계약금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대부분 몇 억에서 몇십억 이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걸리면 역을 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예인이에요. 42% 내고 싶어요? 20% 내고 싶어요? 20% 내고 싶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 몇 명이 국가하고 부딪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전속계약금은 지금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과거엔 기타소득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이라는 게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기타소득이었다가 국가에서 봤더니 이 계약금을 받으려면은 계속 연예인 생활을 해야 돼. 왜냐하면 무명인 사람한테 계약금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는 이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거둘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연예인 중에 몇몇 분들이 세금을 더블로 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2배 이상 내야 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한번 붙어보자 했어요. 붙어보자 했죠. 근데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죠. 국가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 받으시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TV에서 봤는데 연예인 말고 그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이 계약금 얼마 받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커피 매장 하시는 분들이 그 계약금 받아갖고 나중을 위해서 커피 전문점 매장 하시라고 제일 먼저 뛰어온대요. 라고 어느 분이 인터뷰했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금액들이 크잖아요. 막 몇십억씩 받으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그래서 그런 케이스인데 과거에는 기타소득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소득이 됐어요? 사업소득. 왜냐면 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을 계속한 거고 연예인이라면 연예활동을 계속 해야만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인데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답 맞추기 위한 건데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으로 외워버리세요. 요건 이제 답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이야. 그러면 무슨 소득으로 외워버리세요? 기타 소득.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무슨 권으로 끝나면 뭐라고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과세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그거까지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요즘엔 비과세 잘 안 내요. 비과세의 뜻이 뭐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의 임대소득. 왜냐면 우리 농산물, 수산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고,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그래서 그 한 개의 주택만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옆에 보시면 고가주택이라고 있어요.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원 넘는 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싼 집은 빌려줘도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왜냐면 비싼 집이잖아요. 그래서 비싸니까 세금을 납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거기 329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농가부업소득 위에 써 있어요.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하는 주택이요? 9억 원. 그래서 그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싼 거잖아요. 9억이면.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부업소득. 우리 농어민 분들이 부업하는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뭐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다고리 15,000마리 요 정도는 비과세란 뜻입니다. 다구리 15,000마리면 되게 많은 건데 맞죠? 그 다음에 전통주.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조림기간 몇 년이요?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소득. 요거를 뭐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림기간이 뭐냐면 내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은 키워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얼마까지냐면은 6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뭐라고요? 600까지.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즘에는 잘 안 냅니다. 비과세는. 그래서 비과세 간단하게 봤고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빨간 날로 지정해 놨으니까 내일은 오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끝낼 거예요. 끝낼 거예요.
이론은 그냥 빨리빨리 끝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끝내고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